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47강은 딸은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걸 이제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이드로 보자면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자아이가 페니스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엘렉트라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랑과 죽음에 얽힌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음으로 대신한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살에서 5살 사이의 남근기 여자아이는 어느 날 문득 자기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음경 선망이라고 그래서 페니스 엠비라고 그래서 페니스를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갖게 되는데요. 자기에게 없는 페니스를 가지고 있는 남성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한편으로 남성 성기를 자기에게 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 어떤 위상을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인정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배척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근기는 대개 3살에서 6살 사이에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페니스, 남근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또 남아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작동하고 여자아이에게는 이 시간 말씀드릴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딸은 페니스가 없는 데 대한 불만을 어머니를 거절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걸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으로 이제 말하자면 해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성적 가치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어, 초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모친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렉트라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봤더니 그리스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 작품 엘렉트라에 나오는 주인공인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고스의 공주로 나옵니다. 아르고스의 공주. 여기가 이제 미케네죠. 여기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다시 말하면 그 아가멤논 왕 그리고 클리템네스트라 여왕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 그림은 자기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엘렉트라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엘렉트라 외에도 그 자매가 있습니다. 이피게네이아, 크리소테미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이 오레스테스라고 하는데요. 자,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 전쟁에서 미케네로 돌아옵니다. 트로이죠. 어, 그때 돌아오자마자 자기 부인이었던 클리템네스트라와 그 연인 정부죠. 아이기스토스에 의해서 죽음합니다. 그때 이제 트로이 공주 카산드라와 함께 왔는데 둘이 한꺼번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아가멤논과 카산드라를 죽이고 있는 이제 두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레스테스가 엘렉트라의 오라버진 오레스테스가 20살 때 델포이 신탁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 아버지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라는 거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오레스테스는
포키스의 왕자인 필라데스와 힘을 합쳐서 자기 어머니와 그 정부를 죽이고 맙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엘렉트라도 함께 했다는 설이 있어요. 여기는 엘렉트라와 오레스테스 남매가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키스라고 했는데 그리시스는 이걸 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코린토스만 북부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한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포키스 가운데 파르나소스라고 하는 산이 돌출해 있어서 여기에 그 유명한 델포이 신전이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이 필라데스는 방황하는 오레스테스를 도와서 조금 전에 이 엘렉트라의 모친과 그 정부를 죽인 다음에 엘렉트라와 사랑에 빠져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엘렉트라는 자기 아버지 아가멤논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되고, 모친과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여기는 그 모녀가 즐겁게 지내는 장면, 여기는 또 서로 털어져 있는 모녀를 나타냅니다. 여기는 부녀, 여기는 모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사랑과 죽음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프로이트는 인간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한다. 이것이 죽음의 본능이라는 거죠. 죽음의 본능. 자, 에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신 이름이죠. 에로스는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고, 성 본능이기도 합니다. 이 에로스가 탄타토스는 죽음의 신이죠. 이 두 양자 싸움에서 밀리면은 죽음의 본능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 에로스와 탄타노스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리적으로 말하자면 나누어서 볼 수 없는 만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신과 죽음의 신, 즉 에로스, 사랑의 신은 삶의 본능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그럼으로써 이제 한 종족의 번창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고 반면에 죽음의 본능은 파괴적인 힘인데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생물체가 무생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인간이 자신을 사멸하고 파괴하고 처벌한다거나 여기 이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타인이나 환경을 파괴시키는 환경 오염도 시키고 여기 보면은 전쟁의 모습인데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충동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우리의 삶의 충동을 앞서는 그보다 더 강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체의 근육을 보면 신체 분노의 말하자면 이게 간질 그 현상으로서 말하자면 죽음의 충동이 표출이 되기도 하고요. 욕구 불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은 그걸 분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울 장애라든가 자해, 분노의 표현이죠. 세디즘은 뭐죠? 가학성 변태 성욕.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매저키즘은 그 정반대로 고통을 당하면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변태 성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과 죽음,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성행위 때 일어난 극도의 흥분은 결국 어디를 지향하냐면은 흥분이 소멸된 상태, 즉 무를 향해서 계속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쾌락은 죽음을 향한 충동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수컷 거미는 암컷과 교미를 한 다음에 이 암컷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수컷 거미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삶과 사랑에 대한 충동, 그리고 죽음에 대한 충동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암컷은 왜 이걸 잡아먹냐면은 평소에 이렇게 자식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영양분이 충분히 섭취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수컷의 몸을 자양분을 삼기 위해서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이처럼 사랑의 배후에는 죽음에 대한 충동이 자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공존하고 있다. 이걸 표현한 문학 작품으로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그리고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햄릿과 오피리아,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 사랑이 두 사람이 다 죽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음으로 대신한 예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작품에서 찾아봤더니 공무도하라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뱃사공 광리자고의 아내였던 여옥이 부른 노래인데요. 자, 어느 날 흰 머리를 풀어헤친 미친 사람, 백수강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술병을 들고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아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님아, 제발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은 기어코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이렇게 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이 공울하고 하는 악기를 타면서 이 노래를 부른 뒤에 그 아내도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여옥이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른 공무도화가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성악가이자 가수이자 배우였던 윤심덕 이야기인데요. 이 여성은 일본 도쿄 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해서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성악가와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키도 크고 목이 긴 아주 서구형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925년에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인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레코드를 취입하러 갔다가 1926년 8월 3일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가는 관부 연락선 도쿠주 마루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이튿날 새벽 4시 이 배가 대마도를 지나던 중에 애인 김우진은 전라도 거구의 아들로서 유부남이었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유학생이었는데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이미. 이 두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한탄하면서 대한해협에 몸을 던져 죽게 됩니다. 이걸 정사라고 그러죠. 특히 이 윤심덕 부모는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데요. 그때 한 신문에 보도가 되기를 양장을 한 여자 한 명과 중년 신사 한 명이 서로 껴안고 갑판으로 도련이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 남자는 전남 목포시 북교동 김우진이요. 여자는 윤심덕이었다. 이때 윤심덕의 나이가 29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관부 연락선 사진입니다. 이건 바로 유부남과 노처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세상에서 사랑을 이어가기를 희망하면서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아에게는 페니스 선망이라고 해서 남근기 때 자신에게 페니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그 말의 음경 선망의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니스를 주지 않은 어머니를 증오하게 되고 하는데 이걸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엘렉트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주인공인데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하고 그 애인을 살해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이트는 어머니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좋아하는 딸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죽음의 본능과 사랑의 신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불가분리적으로 서로 결부돼 있다, 결합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음으로 대신한 예로서 공무도하가의 이야기와 윤심덕, 김우진 스토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